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으며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로 글을 읽는 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주장하는 글에는 제안하는 글, 논설문, 연설문 등이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에서 글쓴이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에는 면담 자료, 설문 자료, 통계 자료,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제시한 자료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며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믿게 되면 거짓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글쓴이가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사실인지, 정확한지, 믿을 만한지 등을 판단하여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은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자료의 타당성을 판단해 볼게요. 도심 숲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심한 도심 지역일수록 숲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미세먼지가 나뭇잎의 거친 섬유 조직에 붙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숲속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바깥보다 평균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얼마 전 우리 지역의 도심숲을 방문하여 산책을 하고 있는 시민을 만나 면담을 하였다. 시민은 숲에 있으면 머릿속이 상쾌해지고 피곤함이 가라앉는다고 하였다. 산림과학원 연구원과도 면담을 하였다. A 박사는 나무가 미세먼지를 잘 붙잡아서 농도를 낮춰줌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심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러분, 글 잘 읽어보았나요?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도심의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면담 자료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료가 글의 내용을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글쓴이는 도심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산림과학원 박사를 면담했는데요. 자료 1과 자료 2는 모두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죠. 자료 1과 자료 2 가운데서 더 믿을 만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뭔가요? 자료 2죠. 그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로 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살펴볼게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에 섞어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신문, 방송에서 먼저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 방송에 나오는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언어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자주 있다 36.3%, 가끔 있다 52.7%, 전혀 없다 9.5%, 잘 모르겠다 1.5%로 나타났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로 다듬어 쓰면 어느 정도 의미를 알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기, 레시피는 조리법, 스마트워크는 원격 근무, 웰빙은 참사리 등으로 바꿨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듬어 쓴 우리말 중에는 다소 어색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더 다듬어 쓸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문, 방송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설문 자료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자료가 글의 내용을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생활 속에서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에 섞어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신문, 방송에서 먼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국민 언어의식 설문자료였습니다. 설문자료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범위가 너무 좁지 않은 적절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 유기동물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유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버려진 동물들은 운이 좋게 새 주인에게 입양되기도 하지만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 살아가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료가 글의 내용을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이 글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을 쓴 글이고 사람들이 부주의로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람들에 의해 일부러 버려진 동물들, 즉 유실, 유기된 동물들은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로 생명을 잃는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구조, 보호된 유실, 유기동물 현황을,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매우 많은 수의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안락사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유실,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은 유실,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이 없고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 활용한 통계 자료는 전문기관의 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비교적 최신의 자료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어준 읽기 자료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글을 읽어봅시다. 글쓴이가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각각의 자료가 근거를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첫째, 자가용 이용을 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천만 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승용차는 80%인 1,600만 대입니다. 이 중
자가용 승용차는 한 대당 연평균 11,895km를 주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에너지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온도 27도, 겨울철 실내온도 20도를 유지하는 것도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 1은 자가용 이용을 줄입니다. 근거 2는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근거 3은 물건을 재활용과 재사용합니다. 입니다. 글쓴이가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로는 근거 1에서 그림 자료, 근거 2에서는 통계 자료, 근거 3에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자료들이 근거를 타당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려면 앞의 활동에서 연습한 타당성 점검 질문을 활용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료 1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근거와 관련이 있고 전문기관의 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주 최신의 자료로 볼 수는 없으나 자료의 출처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 2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순위를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UN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이고 아주 최신의 자료로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전기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므로 근거 2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 3은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나타낸 사진 자료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는 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믿을 수 있고 비교적 최신의 자료이며 자료의 출처가 명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면담 자료, 설문 자료, 통계 자료,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에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은 타당성 점검 질문을 활용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들은 근거와 관련이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신의 자료이고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 마지막 퀴즈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숲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숲이 제공하는 자원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2번, 숲이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진 자료. 3번,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 4번, 숲이 공기를 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 자료. 5번, 우리나라의 유명한 숲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자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숲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자료는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